제목 목사의 기쁨. 보기스 씨는 차창을 열고 창턱에 팔꿈치를 기댄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다. 시골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름이 다가오는 조짐과 다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운가. 특히 앵초, 그리고 산사나무. 산사나무는 산 울타리를 따라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꽃망울을 터뜨렸고 앵초는 그 밑에 덤불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다. 실로 아름다웠다. 보기스 씨는 한 손을 운전대에서 떼어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지금 브레릴 정상에 올라가면 멋지겠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1km쯤 앞에 브릴 힐이 보였다. 저기 정상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이 브릴 마을이겠군. 좋았어. 그의 일요일 사업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덕 꼭대기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보기스 씨는 정상을 향해 차를 몰고 가다가 정상 바로 못 미친 곳에서 차를 멈추었다. 마을 외곽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아래로 들판이 거대한 녹색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시야가 몇 킬로미터나 트여 있었다. 완벽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낸 다음 차 뒤에 기대어 숙련된 눈으로 들판의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오른쪽 밭 뒤쪽에 중간 크기의 농가가 보였다. 도로와 농가는 좁은 길로 이어져 있었다. 그 농가 너머에 큼지막한 농가가 또 한 채 있었다. 커다란 떡갈나무들에 둘러싸인 N 여왕시대 건물로 보이는 집도 한 채 서 있었다. 왼쪽으로 더 가면 그럴듯한 농장이 둘 있었다. 따라서 모두 5이었다. 그쪽으로는 그 정도였다. 보기스 씨는 아래로 내려가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첩에 각 농가의 위치를 대충 그려두었다. 이어 차를 타고 마을을 통과하여 정상 건너편으로 갔다. 그곳에서 6개의 후보를 더 관찰했다. 농장 주택 5채와 크고 하얀 조지왕조 시대 주택 한 채였다. 그는 쌍안경으로 조지왕조 시대 주택을 살펴보았다. 깨끗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집이었다. 정원도 말쑥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그 집을 즉시 후보에서 빼버렸다. 기름기 흐르는 집은 찾아가 보았자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각형, 이 구역에는 모두 10개의 후보가 있는 셈이다. 10이면 좋은 숫자지. 보기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에 느긋하게 처리하기에 적당한 숫자야. 지금이 몇 시지? 12시로군. 시작하기 전에 선술집에 들어가 맥주나 한 파인트 마시면 좋겠구만. 그러나 술집은 일요일에는 1시나 되어야 문을 열었다. 그래, 나중에 마시지 뭐. 그는 수첩에 적은 메모를 흘끗 보았다. N 여왕시대 양식의 집에 먼저 가봐야겠군. 떡갈나무에 둘러싸인 집이었다. 아까 쌍안경으로 보았을 때 그 황폐해진 몰골이 마음에 아주 쏙 들었다. 돈이 꽤 아쉬워 보이는 집이었다. 어쨌든 보기스 씨는 N 여왕시대 집에서는 늘 운이 좋았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서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순간 실월 보기스 씨는 성직자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수상쩍어 보이는 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의 직업은 골동품 가구 상인이었다. 첼시의 킹즈로드에 가게가 있었다. 가게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거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싸게, 아주 싸게 물건을 사서 아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매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영업에 재능이 있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마다 손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으로 슬쩍 변신할 수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는 엄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했고 부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으로 변신했으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앞에서는 수수한 모습으로 변신했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만한 모습으로 변신했으며 과부 앞에서는 짓궂은 모습으로 변신했고 독신녀 앞에서는 교활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염치 없이 그 재능을 활용했다.
종종 특별히 멋진 연기를 선보였을 때는 극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우레와 같은 환호를 들으며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다. 이렇게 약간 어릿광대 같은 면이 있음에도 보기스 씨는 바보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런던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가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뽑혔다. 게다가 그는 놀라울 정도로 취향이 고상했다. 그는 진품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우아하지 않으면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진짜로 좋아하는 물건들은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디자이너들, 즉 인스, 메이휴, 치펀데일, 로버트, 애덤, 맨워링, 이니고 존스, 해플 화이트, 켄트, 존슨, 조지 스미스, 록, 셰라턴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등급을 매기곤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치펀데일의 중국 또는 고딕 시기의 물건은 단 하나도 그의 전시장에 들여놓지 않았다. 로버트 애덤의 묵직한 이탈리아 디자인 몇 가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기스 씨는 특별하고 진귀한 물건을 놀랄 만큼 꾸준하게 내놓아서 업계 친구들 사이에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마치 바닥이 나지 않는 공급원이 있는 것 같았다. 개인 창고 같은 것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타고 나가 물건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 같았다. 친구들이 어디서 물건을 조달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쓱 웃음을 짓고 눈을 찡긋하면서 옹얼거리는 소리로 비밀이라고 대꾸하곤 했다. 보기스 씨의 비밀은 간단했다. 그것은 거의 9년 전 어느 일요일 오후에 시골을 운전하다 일어난 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보기스 씨는 세븐오크스에 사는 노모한테 들르려고 아침에 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차의 펜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엔진이 과열되고 냉각수가 끓어 증발해버렸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갔다. 도로에서 50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농가였다. 그는 문을 열어준 여자에게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보기스 씨는 물을 가지러 간 여자를 기다리면서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보았다. 거기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다. 순간 흥분이 되면서 머리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평생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커다란 떡갈나무 팔걸이 의자였다. 등판만이 아니라 양쪽 팔걸이도 8개의 아름다운 물레가락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등판에는 아주 섬세한 꽃무늬가 상감으로 새겨져 있었다. 양쪽 팔걸이에는 오리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팔걸이를 반쯤 차지하는 길이었다. 이럴 수가. 이건 15세기 말 물건이잖아. 보기스 씨는 문틈으로 머리를 더 밀어 넣었다. 아, 벽난로 건너편에 팔걸이 의자가 하나 더 있었다. 자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의자 2개면 런던에서는 적어도 1000파운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물건인지. 여자가 돌아왔을 때 보기스 씨는 자기소개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의자를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머, 그녀는 말했다. 저 의자들을 왜 팔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런 이유도 없죠. 내가 아주 좋은 값으로 살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저건 물론 파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35파운드입니다. 얼마요? 35파운드. 어머, 35파운드나? 어디 보자. 그거 아주 재밌네요. 나도 저게 귀중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주 오래됐거든요. 또 아주 편하고요. 사실 저거 없이는 못 살아요. 도저히 안 돼요. 저건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쨌든 고맙네요. 저건 사실 별로 오래된 물건은 아닙니다. 보기스 씨가 말했다. 아마 내다 팔기가 쉽지 않을걸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딱 저런 걸 좋아하는 손님이 나타났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손님이 2파운드 정도는 더 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37. 그건 어떻습니까? 그들은 30분 동안 흥정을 했다. 물론 보기스 씨는 실제 가치의 20분의 1 이하만 주고 의자를 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낡은 스테이션 웨건의 뒷자리에 아름다운 의자 2개를 편안하게 모시고 런던으로 돌아오던 보기스 씨의 머리에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잘 생각해보자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농가에 멋진 물건이 있다면 다른 농가에는 왜 없겠어? 그런 물건들을 찾아다니면 어떨까? 시골을 샅샅이 훑어보는 건 일요일마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일에 방해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요일이면 할 일이 없어 쩔쩔매는 판국인데. 그래서 보기스 씨는 지도를 샀다. 런던 주위의 주가 다 나온 대축적 지도였다. 그는 가는 펜으로 지도를 여러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사각형 하나는 가로 세로가 각각 10km였다. 그는 샅샅이 뒤질 경우 자신이 일요일 하루에 돌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 작은 도시나 집이 모여있는 마을은 필요 없었다. 그가 찾는 곳은 비교적 고립된 장소, 커다란 농가나 약간 퇴락한 시골 저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 정사각형을 하나씩 뒤지면 1년에 정사각형 52개를 처리할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런던 주위의 모든 농장, 모든 시골 주택을 뒤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시골 사람들은 의심이 많았다. 갑자기 궁핍해진 부자도 마찬가지였다. 초인종을 누르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집 구경을 시켜줄 리 만무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는 현관문도 넘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는 전화수리공이 될 수도 있었고, 배관공이 될 수도 있었고, 가스 검침원이 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성직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지점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보기스 씨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명함을 대량 주문했다. 목사 시럴 워닝턴 보기스, 희귀가구 보존협회 회장,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협력단체. 보기스 씨는 그때부터 협회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휴일이면 영국의 시골 가정에 감추어진 보물 목록을 정리하며 여행을 다니는 선량한 늙은 목사가 되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내쫓을 것인가? 아무도 내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뭔가가 눈에 띄면 그때부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야 수도 없이 꿰고 있었다. 이 구상이 멋지게 들어맞는 바람에 보기스 씨 자신도 좀 놀랬다. 웬만한 집에서는 그를 따뜻하게 환대했다. 처음에는 보기스 씨 자신이 쑥스러울 지경이었다. 콜드파이 한 조각, 포트와인 한 잔, 차 한 잔, 자두 한 바구니, 심지어 가족 모두가 둘러앉은 일요일 저녁 식사.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함께 하자고 권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언짢은 순간도 있었고 불쾌한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9년이면 일요일이 400번이 넘었다. 그동안 방문한 집 숫자는 엄청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재밌고 자극적이고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다. 이제 또 한 번의 일요일을 맞아 보기스 씨는 버킹엄셔 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지도에 가장 북쪽에 있는 사각형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옥스퍼드에서 15km나 떨어진 곳이었다. 보기스 씨는 언덕을 내려와서 첫 번째 집, 황폐한 앤 여왕 시대의 건물로 향하면서 오늘이 운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나머지는 걸어가기로 했다. 거래가 끝나기 전에 그의 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정한 늙은 목사와 커다란 스테이션 웨건은 어쩐 일인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걷다 보면 집을 바깥에서부터 꼼꼼히 살필 수도 있었고 그 집에 적절히 보이는 분위기를 꾸밀 수도 있었다. 보기스 씨는 자동차 진입로를 따라 활달하게 걸었다. 그는 작은 몸집에 다리는 통통했고 배는 불룩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얼굴은 발그레하고 동글동글했다. 목사역에는 딱 맞는 얼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로부터 툭 튀어나온 커다란 갈색 눈은 상냥하면서도 약간 우둔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목에는 목사들이 흔히 다는 카라를 달고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중절모를 썼다. 손에는 낡은 떡갈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소박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현관문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그의 앞에, 아니 그의 위에 승마복을 입은 거대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음에도 여자에게서는 마구간과 말똥 냄새가 났다. 네?
여자가 수상쩍게 여기는 눈으로 보기스 씨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죠? 여자의 입에서 말 울음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며 보기스 씨는 모자를 벗어들고 머리를 약간 숙인 다음 명함을 내밀었다.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기스 씨는 여자가 명함을 읽는 동안 여자 얼굴을 살피며 기다렸다. 뭐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여자는 명함을 돌려주며 덧붙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보기스 씨는 희귀가구 보존협회에 대해 설명했다. 그게 혹시 사회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자가 옅은 색깔의 덥수룩한 눈썹 밑으로 그를 사납게 노려보며 물었다. 그때부터는 간단했다. 남자건 여자건 승마복을 입은 토리당원, 보수주의자는 보기스 씨의 봉이었기 때문이다. 보기스 씨는 2분 동안 극우 보수당에 대하여 정열적인 찬사를 늘어놓은 뒤 다시 2분 동안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이제 결정적인 무기를 휘두를 차례였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도입했던 유혈 스포츠 폐지법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나서 여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주교님께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요.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지칠 줄 모르는 사냥개들 무리와 함께 여우, 사슴, 산토끼를 사냥하러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보기스 씨는 말을 하면서 여자에게 주문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는 이제 누르스름한 거대한 이를 드러낸 채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보기스 씨는 소리치고 있었다. 부인, 간청하는데 제발 내 입에서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간 여자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거대한 붉은 손을 들어올려 그의 어깨를 강하게 쳤다. 보기스 씨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무슨 일로 왔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요. 불행히도 또 약간은 놀랍게도 집안에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황무지에서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보기스 씨는 곧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다. 방문 시간은 모두 합쳐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딱 그 정도가 적당해. 그는 차를 다시 타고 다음 장소로 출발하면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모두 농가였다. 가장 가까운 농가는 도로를 따라 1km쯤 올라가야 했다. 목조로 뼈대를 세운 큼지막한 벽돌 건물로 상당히 오래된 집이었다. 아직 꽃이 지지 않은 아름다운 배나무가 남쪽 벽을 거의 덮고 있었다. 보기스 씨는 문을 두드렸다.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보기스 씨는 외양간에 사람이 있나 보려고 어슬렁어슬렁 뒤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이 없었다. 보기스 씨는 아직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 흥미를 끌만한 것이 있나 보려고 창문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식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재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음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코앞에 창문 옆에 오목한 곳에 아름다운 물건이 있었다. 마호가니로 만든 반원형의 카드 탁자였다. 훌륭한 박판을 붙인 그 탁자는 178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애플 화이트 스타일이었다. 아하! 보기스 씨는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며 유리의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잘했어, 보기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의자도 있었다. 하나짜리 의자였다. 그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의자의 품질은 탁자보다도 윗길이었다. 이것도 애플 화이트 아닌가? 오, 아름다워라. 등받이 격자에는 인동덩굴, 꼬투리, 장식 접시 등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등나무로 엮은 앉은 자리는 원형 그대로였고 다리는 아주 우아하게 비틀려 있었다. 뒤에 두 다리는 묘하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이 점이 의미심장했다. 절묘한 의자였다. 오늘이 가기 전에 저 예쁜 의자에 앉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군. 보기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의자를 사기 전에 반드시 한번 앉아보았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검사 방법이었다. 보기스 씨가 의자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이며 탄력을 느껴보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흥미로웠다. 그는 그렇게 해서 세월로 인해 장부구멍과 열장 장부 쪽에 생긴 아주 미세한 수축을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냈다. 그러나 서두를 건 없어. 보기스 씨는 중얼거렸다. 나중에 돌아오면 돼. 오후가 텅 비어있는데 뭐. 다음 농가는 밭 뒤편으로 좀 더 들어가야 했다.
보기스 씨는 차가 눈에 띄지 않도록 도로에 세워두고 곧고 좁은 길을 따라 600m 정도 걸었다. 그 길은 농가의 뒷마당과 이어져 있었다. 그는 다가서면서 생각했다. 이곳은 앞집보다 훨씬 작구나. 그래서 이 집에는 별 희망을 걸지 않았다. 집은 무질서하고 더러워 보였다. 헛간들 가운데 일부는 파손이 심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세 남자가 머리를 맞대다시피 하고 서 있었다. 한 남자 옆에는 줄에 묶인 큰 몸집의 검은 그레이하운드 2마리가 있었다. 남자들은 검은 양복에 목사 카라를 단 보기스 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췄다. 갑자기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 남자는 보기스 씨 쪽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눈길로 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셋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땅딸막한 남자는 입이 개구리처럼 널찍하고 작은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보기스 씨야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러민스였으며 그가 이 농가의 주인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키 큰 청년은 러민스의 아들 버트로 한쪽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작은 키에 얼굴이 넓적한 남자는 클로드였다. 좁은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팬 클로드는 어깨가 엄청나게 넓었다. 클로드는 어제 러민스가 도살한 돼지에서 고기나 햄을 조금 얻을까 해서 찾아온 참이었다. 클로드는 러민스가 돼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돼지 잡는 소리가 밭 건너 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돼지를 잡으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러민스는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날씨 좋죠? 보기스 씨가 말했다. 세 남자 가운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세 남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한 이 성직자는 그들의 일을 탐지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으며 찾아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할 것이란 생각이었다. 보기스 씨가 말을 이어갔다. 개들이 정말 아름답군요. 나는 그레이하운드 경주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다들 아주 멋있는 경기라고 합디다. 여전히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보기스 씨는 빠르게 눈을 움직여 러민스, 버트, 클로드를 훑어보고는 다시 러민스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묘한 표정을 눈치챘다. 조롱과 도전, 그 중간에 어떤 것이었다. 비틀린 입꼬리에는 경멸이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냉소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대기 주인이신가요? 보기스 씨는 전혀 기죽지 않고 러민스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요?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일요일에 말입니다. 보기스 씨는 명함을 내밀었다. 러민스는 명함을 들더니 얼굴에 바짝 갖다 댔다. 나머지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명함 쪽을 향해 눈알만 굴렸다.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요? 러민스가 물었다. 보기스 씨는 그날 아침 두 번째로 희귀가구 보존협회의 목적과 이상을 상당히 길게 설명했다.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 시간 낭비요. 러민스가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잠깐만요. 보기스 씨는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그렇게 대꾸하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얼마 전에 저 아래 서섹스의 늙은 농부도 나한테 바로 그런 말을 합디다. 하지만 결국 집 구경을 시켜주었을 때 내가 뭘 찾아낸 줄 아십니까?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지저분해 보이는 낡은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4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이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그것을 파는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분은 그 돈으로 새 트랙터를 한 대 샀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클로드가 대꾸하면서 덧붙였다. 세상에 400파운드짜리 의자가 어디 있단 말이오? 보기스 씨는 태도를 들이지 않고 말을 받았다. 실례입니다만 영국에는 그 2배가 나가는 의자도 많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전국의 농장이나 오두막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걸 받침대나 사다리로 사용하고 있죠. 징이 박힌 장화를 신고 그런 데 올라가서 찬장 꼭대기에 있는 잼단지를 꺼내거나 벽에 그림을 걸죠. 내 말은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러민스는 편치 않은 표정으로 몸의 무게 중심을 다른 말로 옮겼다. 그러니까 되게 원하는 게 안에 들어가 방 한가운데를 서서 둘러보는 것뿐이라 이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보기스 씨는 마침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덧붙였다. 천장이나 식료품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가구를 보고 보물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협회 잡지에 글을 쓸 수 있죠. 되게 속셈을 알겠군. 러민스는 작고 사악한 눈으로 보기스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댁이 직접 그린 그런 물건을 사려는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며 돌아다니겠소.
아, 이런. 나한테 돈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물론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기만 하다면야 나도 사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글쎄, 그저 둘러보기만 한다면야 뭐 안 될 게 있겠소. 그는 앞장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농가 뒷문으로 갔다. 보기스 씨가 그 뒤를 따랐다. 러민스의 아들 버트, 개 2마리도 클로드도 따라왔다. 그들은 부엌을 통과했다. 부엌의 유일한 가구는 소나무 탁자였다. 그 위에는 죽은 닭이 1마리 놓여 있었다. 그들은 꽤 크고 몹시 더러운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 물건이 있었다. 보기스 씨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발을 딱 멈추었다. 충격 때문에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적어도 5초, 10초, 아니 15초는 서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현실일 수가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참을 보자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물건은 그의 눈 바로 앞에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집 자체만큼이나 견고한 현실이었다. 세상에 누가 그런 물건을 두고 실수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얗게 칠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어떤 바보가 해놓은 웃기는 짓일 뿐이었다. 칠이야 쉽게 벗겨낼 수 있었다. 와, 저것 좀 봐. 그것도 이런 집에서. 순간 보기스 씨는 세 남자, 즉 러민스, 버트, 클로드가 난로가에 모여서서 그를 뚫어져라 살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보기스 씨가 발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리고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 아니 어쩌면 하얘졌을지도 모르지. 그것도 보았다. 어쨌든 그들은 연병할 일을 전부 망쳐버릴 만큼 많은 것을 보았다. 빨리 손을 써야 했다. 보기스 씨는 한 손으로 심장을 움켜쥐며 비틀비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자로 다가가더니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거렸다. 왜 그러시오? 클로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기스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심장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버트가 물을 가져다 주더니 옆에 그대로 서서 멍청한 표정으로 곁눈질을 해댔다. 댁이 뭘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러민스가 말했다. 그의 널찍한 개구리 입이 약간 더 벌어져 교활한 웃음으로 바뀌자 부러진 이 몇 개가 뿌리를 드러내 보였다. 아닙니다. 보기스 씨가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이런, 아닙니다. 그냥 심장 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가끔 이러죠. 하지만 올 때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해. 보기스 씨는 속으로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어떤 말을 더 하기 전에 완전히 내 인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드럽게 나가자, 보기스. 무슨 일을 하든 차분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 무지할지는 몰라도 어리석지는 않아.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언제나 교활해. 그런데 아까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실일 수가 없어. 보기스 씨는 고통을 가리려는 듯한 한 손을 들어 두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두 손가락을 살짝 벌려 그 사이로 내다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래, 처음부터 제대로 봤어.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전문가라면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만큼 탐낼 수 있는 그런 가구였다. 문외 안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다. 특히 지금처럼 더러운 흰 페인트로 덮여있을 때는 더욱이 그랬다. 하지만 보기스 씨에게 이것은 고가구상의 꿈이었다. 보기스 씨는 유럽과 미국의 다른 모든 고가구상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18세기 영국 가구 가운데 누구나 선망하는 가장 유명한 물건은 치펀데일 장이라고 알려진 가구 3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장의 역사를 줄줄 외우고 있었다. 첫 번째는 1920년에 모레토논 더마시의 어떤 집에서 발견되어 같은 해에 소더비 경매에서 팔렸다. 나머지 둘은 1년 뒤에 같은 경매장에 나타났다. 둘 다 노포크의 레인햄 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가구는 모두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구의 정확한 가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가구가 3,900기니에 팔렸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1921년의 일이었다. 지금 같으면 만 파운드는 틀림없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 장을 연구한 결과
세 가구 모두 같은 작업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박판이 모두 같은 통나무에서 나왔고 모두 똑같은 형판을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장에서도 청구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세 개의 장을 토머스 치펀데일 자신이 그 자신의 손으로 그의 최전성기에 만들었다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치펀데일 장이 나타나다니. 보기스 씨는 손가락 틈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걸 내가 발견하다니.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또 유명해질 거야. 세 개의 장은 고가구계에서 특별한 이름을 얻었다. 체슬턴 장, 제1 레이넴 장, 제2 레이넴 장. 그리고 이 장은 보기스 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내일 아침 런던에서 이 장을 보았을 때 그곳 친구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보라. 웨스트엔드에서 거물로 꼽히는 프랭크 파트리지, 몰릿, 젤리 등등이 얼마나 큰 액수를 제시할지 상상해보라. 더 타임즈에 사진이 실리고 거기에 이런 기사가 따라붙을 것이다. 런던의 고가구상 실월 보기스 씨가 최근에 발견한 훌륭한 치펀데일 장은. 와, 나의 발견으로 인해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할 것인가. 여기 이것은 제2의 레이넴 장과 거의 똑같다. 보기스 씨는 생각했다. 세 개의 장, 즉 체슬턴과 두 개의 레이넴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달랐다. 제2의 레이넴 장은 치펀데일의 감독 시기에 프랑스 로코코 스타일로 제작된 아주 당당하고 잘생긴 장이었다. 크고 듬직한 서랍장에는 세로로 홈이 패고 조각이 된 다리가 4개 달려있어서 장의 아랫부분은 바닥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서랍은 모두 6개였다. 가운데에 긴 서랍 2개가 있고 양쪽에 짧은 서랍 2개가 있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앞면은 위와 양 옆과 바닥에 훌륭한 장식이 붙어 있었으며 각 서랍들 사이에도 수직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꽃줄과 소용돌이와 꽃송이를 복잡하게 새겨놓은 장식이었다. 하얀 페인트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황동 손잡이 역시 훌륭해 보였다. 물론 상당히 묵직한 가구였지만 워낙 우아하고 고상한 디자인이라 그 묵직함이 전혀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좀 괜찮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방 사라지거든요. 아플 때마다 몇 분 쉬기만 하면 걱정할 것도 없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제 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을 이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보기스 씨는 약간 불안정한 걸음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에 하나씩 가구를 살피면서 짧게 한마디씩 던졌다. 그러나 치펀데일 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형편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좋은 떡갈나무 탁자로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되지 않아 큰 관심을 끌 것 같지는 않네요. 편안하고 좋은 의자들입니다만 너무 현대적이네요. 그래요. 너무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찬장은 글쎄 약간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별로 없어요. 이 서랍장은 그는 태연하게 치펀데일 장 옆을 지나면서 경멸감을 드러내듯 가볍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몇 파운드는 나가겠군요. 안 됐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안타깝게도 좀 조악한 복제품인 것 같네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흰색으로 칠한 건가요? 그렇소. 버트가 칠했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흰색을 칠하니 좀 나아 보이는군요. 그건 아주 튼튼한 물건이요. 조각도 좀 되어 있고. 러민스가 말했다. 기계로 새긴 거죠. 보기스 씨는 당당한 태도로 대꾸를 하고 나서 허리를 굽히더니 장인의 섬세한 솜씨를 살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 나름으로는 예쁘긴 하네요. 그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보기스 씨는 계속 걸어가려다 발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손가락을 턱끝에 대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는 별 관심 없다는 투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말끝이 계속 흐려졌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저렇게 생긴 다리를 갖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좀 묘하게 생긴 탁자가 있거든요. 소파 앞에 넣는 낮은 탁자 말입니다. 그 커피 탁자 비슷한 거죠. 지난 미가엘 축일에 이사를 하는데 어떤 멍청한 일꾼이 아주 끔찍하게 다리를 망가뜨렸지 뭡니까. 그 탁자는 내가 무척 아끼는 것이거든요. 늘 커다란 성경을 그 위에 올려놓죠. 설교에 필요한 메모도요. 그는 말을 끊고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 서랍장 다리가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래,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잘라서 내 탁자에 붙이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보기스 씨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세 남자가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의심하는 표정으로 보기스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의 눈은 각기 다르긴 했지만 불신의 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러민스의 작은 돼지 같은 눈, 클로드의 크고 둔해 보이는 눈, 버트의 짝이 맞지 않는 두 눈. 버트의 한쪽 눈은 아주 야릇했는데 몽롱하게 취한 듯 탁하고 색깔이 없었다. 접시 위에 생선처럼 그 한가운데에 작고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보기스 씨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유, 이런. 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꼭 저 물건이 내 것인 양 얘기하고 있었잖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사고 싶다는 거요? 러민스가 물었다. 글쎄요. 보이스 씨는 장을 다시 흘끗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너무 귀찮을 것 같군요. 그럴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를 줄 생각이요? 러민스가 물었다. 안 됐습니다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진짜 골동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복제품에 불과하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소. 러민스가 말을 받더니 덧붙였다. 저건 여기 20년 이상 있던 물건이요. 그 전에는 저 위에 장원저택에 있던 거지. 그 늙은 지주가 죽었을 때 열린 경매에서 내가 직접 산 거요. 그러니 그게 새 거라고 말하면 내가 믿겠소? 새 거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된 물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이상 된 거요, 버트. 전에 서랍 뒤쪽에서 네가 찾아낸 종이 조각이 어딨지? 그 낡은 청구서 말이다. 젊은이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보기스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다행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얼른 도로 닫을 수 있었다. 흥분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가 마당에 흩어진 나다를 쪼고 있는 통통한 갈색 암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서랍 뒤쪽 토끼덫 밑에 있었는데, 러민스가 말하고 있었다. 가서 그걸 가져다가 목사님한테 보여드려라. 버트가 장을 향해 나아가자 보기스 씨는 다시 몸을 돌렸다.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보기스 씨는 버트가 가운데 큰 서랍을 여는 것을 보았다. 서랍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열렸다.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는 버트의 손이 안으로 들어가 수많은 철사와 줄 사이를 뒤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 말인가요? 버트는 노랗게 변색된 접은 종이를 한 장 꺼내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다. 러민스는 종이를 펼치더니 얼굴 가까이 들어올렸다. 이 글마저 연병할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거요. 러민스가 말하며 서류를 보기스 씨에게 내밀었다. 종이를 받아드는 보기스 씨의 팔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종이는 곧 바스러질 것 같았으며 그의 손가락들 사이에서 실제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종이에는 한쪽으로 길쭉한 동판 인쇄체로 글이 적혀 있었다. 에드워드 몬터규 귀하 거다란 마호가니장 87파운드. 매우 훌륭한 목재로 만들었음. 아주 풍부하게 조각을 했음. 옆으로 벌어진 다리를 달아 놓았음. 중간에는 아주 단정한 모양을 갖춘 긴 서랍 2개가 있음. 양옆에도 서랍이 2개 있음. 풍부하게 도들 새김을 한 황동 손잡이와 장식이 달려 있음. 전체적으로 매우 고상하게 마무리가 되었음. 토머스 지펀데일. 보기스 씨는 바짝 긴장하여 흥분을 억제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실 흥분 때문에 속이 빙빙 돌아 어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오, 이럴 수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일 수가. 청구서가 있으면 물건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이것이 있으니 이 물건은 얼마를 받게 될까? 12,000파운드? 14,000? 아니 어쩌면 15,000? 아니 20만? 누가 알겠는가? 오, 이런 일이. 보기스 씨는 우습다는 듯이 종이를 탁자에 툭 던져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아닙니까? 빅토리아 여왕시대 복제품이죠. 이건 그저 판매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고 나서 골동품으로 속여 넘긴 판매자가 고객에게 보낸 청구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이걸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말이 안 들어있죠? 그렇게 하면 속일 수가 없으니까 못한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건 그건 분명히 오래된 서류요. 러민스가 말했다. 물론 그렇죠. 빅토리아 여왕시대 거라니까요. 빅토리아 여왕시대 말기 1890년쯤, 그러니까 뭐 한 6, 70년쯤 된 거네요. 이런 건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무렵 소목장이들은 이 한 세기 전의 걸작품들을 모조하느라 아주 여념이 없었죠.
이보시오 목사님. 러민스는 그 뭉툭하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보기스 씨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뭐 목사님이 이런 가구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요. 어떻게 저 페인트 밑에 원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이게 모조품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는 거요. 이리 와보십시오. 보기스 씨가 움직이며 말을 이었다.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리지. 그는 장옆에 서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혹시 칼이 있습니까? 클로드는 뿔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칼을 꺼냈다. 보기스 씨는 칼을 잡더니 가장 작은 날을 펼쳤다. 그는 대충, 그러나 사실은 아주 세심하게 장의 꼭대기에서 하얀 페인트를 조금 벗겨내기 시작했다. 페인트는 밑에 오래되고 단단한 광택제로부터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보기스 씨는 20제곱센티미터 정도 벗겨내고 나자 뒤로 물러서며 얘기했다. 자, 보세요. 아름다웠다. 아주 조금 드러난 것이긴 했지만 그 따뜻한 마호가니는 황옥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200년 묵은 진짜 색깔은 아주 짙고 풍부했다. 저게 뭐가 문제란 말이오? 러민스가 물었다. 저건 가공 처리된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말해보쇼. 솔직히 설명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주로 경험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니까요. 내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데 이 나무는 석회로 가공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호가니에는 석회를 사용했죠. 저 오래된 듯한 짙은 갈색을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떡갈나무에는 잿물을 사용했고 호두나무에는 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호가니에는 늘 석회를 사용했죠. 세 남자는 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 좀 더 바짝 다가왔다. 이제 관심이 생기는지 약간 상기된 표정들이었다. 사실 새로운 형태의 사기나 속임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늘 흥미있는 일이었다. 결을 잘 보세요. 짙은 젓갈색 사이에 희미하지만 오렌지색이 보이죠? 그게 바로 석회의 흔적입니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코를 나무에 바짝 갖다 댔다. 먼저 러민스,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버트, 그리고 녹청이 있습니다. 뭐요? 그는 고가구에서 녹청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이 악당들이 진짜 녹청의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청동빛을 흉내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역겨울 정도입니다. 보기스 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혀끝에서 강하게 뱉어내면서 신물이 난다는 듯 얼굴을 찌푸려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의 입에서 더 많은 비밀이 폭로되기를 기다렸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보기스 씨는 소리를 지르더니 말을 이었다. 정말로 역겨운 일이죠. 그자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자들이 하는 짓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아마 기름으로 나무를 문지르고 교묘하게 색깔을 섞은 프랑스 광택제를 칠하고 속돌과 기름으로 닦고 흙과 먼지가 들어간 왁스를 칠하고 마지막으로 200년 묵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해서 광택제에 금이 가게 하고 길고 복잡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죠. 그 파렴치한 짓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힙니다. 세 남자는 계속 하얀 칠 밑에 드러난 짙은색 나무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만져보세요. 보이스 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손을 대봐요. 자, 느낌이 어떤가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운데? 러민스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가짜 녹청은 손을 대면 늘 차갑죠. 진짜 녹청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말입니다. 이건 정성 같은데. 러민스는 논쟁을 할 태세였다. 아니죠. 차가운 거죠. 물론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숙련되고 예민한 손끝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수확한 보리의 품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듯이 여러분도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경험이죠. 남자들은 툭 튀어나온 눈으로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의 묘한 성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가구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의심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를 믿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보기스 씨는 허리를 굽히고 장의 금속 손잡이 가운데 하나를 가리켰다. 이건 역시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죠. 오래된 황동은 보통 그 나름의 색깔과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아세요? 남자들은 더 많은 비밀이 흘러나오길 바라면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와 방불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고도로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진짜 골동품과 가짜 골동품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나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손잡이에서는 칠을 벗겨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새 황동을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오? 황동은 녹이 슬지 않지 않소? 클로드가 물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악당들에게는 그들의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요? 클로드가 물었다. 클로드가 보기에 이런 정보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언제 써먹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염화 암모늄을 적신 마호가니 톱밥이 든 상자에 이 손잡이들을 하룻밤만 넣어두면 됩니다. 염화 암모늄은 황동을 녹색으로 바꾸죠. 그 녹색을 문질러 벗겨내면 그 밑에 훌륭하고 부드러운 은빛의 따뜻한 광택이 드러납니다. 그 광택은 아주 오래된 황동의 광택과 똑같죠. 아, 그자들이 하는 짓은 정말 추저분합니다. 쇠는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하죠. 쇠는 어떻게 하는데? 클로드가 매혹된 표정으로 물었다. 쇠는 쉽습니다. 쇠로 만든 자물쇠, 판, 경첩은 보통 소금에 묻어두죠. 그러면 완전히 녹이 쓰는데 그것을 곧바로 곰보로 만들죠. 알겠소. 러민스가 말을 이었다. 따라서 손잡이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로군. 따라서 그 손잡이는 수백 년 묵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안 그렇소? 아... 보기스 씨는 툭 튀어나온 커다란 두 눈으로 러민스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죠. 보기스 씨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동시에 아무도 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황동 나사도 꺼내서 손바닥 안에 잘 감추었다. 이어 장의 나사, 손잡이마다 4개씩 박혀있는 장의 나사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머리에서 하얀 칠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다. 다 긁어내자 드라이버로 천천히 나사를 빼내기 시작했다. 보기스 씨가 말을 이어나갔다. 만일 이것이 진짜 오래된 18세기 황동 나사라면 나선이 약간 고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줄로 갈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황동이 비교적 최근에, 즉 빅토리아 여왕시대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나사 역시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로 대량 생산한 물건이겠지요. 기계로 만든 나사는 누구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두 손으로 오래된 나사를 덮으며 빼낸 다음 손바닥에 감추어진 새 나사로 바꿔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역시 보기스 씨의 잔재주 가운데 하나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짭짤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의 성식자복 상의 호주머니에는 늘 다양한 크기의 싸구려 황동 나사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보기스 씨는 호주머니에서 빼낸 나사를 러민스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잘 보십시오. 나사선이 아주 균일하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물론 보이겠지요. 이것은 지금 전국의 어느 철물점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싸구려 나사에 불과합니다. 나사는 세 남자의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다. 남자들은 나사를 꼼꼼하게 살폈다. 이제 러민스마저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다. 보기스 씨는 장에서 빼낸 손으로 깎은 훌륭한 나사와 함께 드라이버를 호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이어 그는 몸을 돌리더니 세 남자를 천천히 지나 문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부엌 입구에서 발을 멈추고 말했다. 집안 구경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좋은 분들이십니다. 이 늙은이가 심한 폐나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민스는 나사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다. 얼마를 내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않소? 아, 그렇군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성가시네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겠소? 그러니까 뭐 정말 저 물건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놓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소. 얼마를 내겠냐고 물어봤을 뿐이요. 보기스 씨는 장을 건너다 보더니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이윽고 다른 쪽으로 기울였다. 얼굴을 찌푸리고 입술을 쑥 내밀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더니 약간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손을 내저었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물건이라는 투였다. 어디 보자. 10파운드. 그거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10파운드? 러민스가 소리를 지르더니 덧붙였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목사님. 클로드가 역겹다는 표정으로 내뱉었다. 뗄감으로는 나도 그보단 더 받겠네. 여기 청구서를 보쇼. 러민스가 더러운 손가락으로 그 귀중한 문서를 거칠게 찔러대는 바람에 보기스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러민스가 말을 이었다. 여기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있소. 87파운드. 이게 새 거였을 때 그랬다는 거요. 이제 골동품이 되었으니 2배는 될 거요. 실례입니다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중고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죠. 가끔 나도 이렇게 무모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자, 15파운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50을 내시오. 러민스가 말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달콤한 전율이 보기스 씨의 다리 뒤쪽을 타고 내려가 발바닥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 장은 그의 것이었다.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필요와 생활에 의해 얻은 습관, 즉 싸게, 가능한 최대한 싸게 사는 버릇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보기스 씨는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다. 보기스 씨는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나한테는 다리만 필요합니다. 서랍은 나중에 다른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머지는 나한테 시체에 불과합니다. 친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땔감에 불과합니다. 35로 합시다. 러민스가 말했다. 안됩니다. 안돼요. 그만한 가치가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안되면 그냥 가겠습니다. 20파운드 받겠소. 러민스가 소리를 지르고는 덧붙였다. 가져가쇼. 이런. 보기스 씨가 두 손을 맞잡으며 말을 이었다. 또 이렇게 돼버렸군요.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소 목사. 거래는 거래요. 네네 압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요? 그래 어디 보자. 내가 차를 마당에 갖다 대면 여러분이 싣는 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차? 이건 차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이걸 실어 가려면 트럭이 필요할 거요.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내 차는 저쪽 길에 세워두었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실을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보기스 씨는 마당으로 나가 문을 통과하여 길고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밭을 가로질러 도로를 통하는 길이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뱃속에서 아주 작은 거품이 수도 없이 보글거리며 솟아올라서 머릿속에서 즐겁게 터지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들판의 미나리아 제비들이 금화로 바뀌더니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땅에 금화가 널려 있었다. 그는 길에서 벗어나 풀밭을 걷기 시작했다. 금화 사이를, 금화 위를 걸으며 금화가 발에 차일 때 나는 짤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달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직자는 뛰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어다녔다. 천천히 걸어라 보기스. 냉정을 유지해라. 보기스. 서두를 것 없다. 장은 네 것이다. 20파운드의 네 것이 되었다. 실제 가치는 15,000 아니 2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보기스 장. 이제 10분 뒤면 네 차에 실릴 것이다. 쉽게 들어갈 것이다. 런던까지 노래를 하며 차를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보기스 차에 보기스 장을 싣고 집으로 가는 보기스 씨. 역사적 사건이다. 신문기자라면 사진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날 텐데. 내가 주선을 해줄까? 그래야 할지도 몰라. 천천히 생각해보자. 오 화려한 날. 오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날. 오 영광이여. 농장에서는 러민스가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늙은 놈이 이따위 쓰레기덩이에 20파운드나 주겠다고 하다니. 아주 잘하신 겁니다 러민스 씨. 클로드가 대꾸하더니 덧붙였다. 그 작자가 돈을 주기는 줄까요? 돈을 주기 전에는 이걸 차에 싣지 말아야지. 차에 안 들어가면 어쩌죠? 클로드가 묻고는 말을 이었다. 내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러민스 씨? 내 솔직한 생각을 알고 싶으세요? 이 연병할 놈의 것은 너무 커서 차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자는 지워치우라고 하고 그냥 떠나버릴 것이고, 그럼 영감님은 영영 그 작자 얼굴을 보지 못하겠죠. 물론 돈도 구경도 못하고요. 아까 보니 뭐 이걸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말입니다. 러민스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이 새롭고 다소 겁나는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이런 게 어떻게 차 안에 들어가겠어요. 클로드는 내친김에 계속 밀고 나갔다. 목사는 큰 차를 갖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큰 차 타고 다니는 목사 봤습니까 러민스 씨? 봤다고 할 순 없지.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작자가 원하는 거 다리뿐이라 그랬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 작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얼른 다리만 잘라내자 이겁니다. 다리만이면 틀림없이 차에 들어갈 테니까 그 작자가 집에 가서 직접 다리를 잘라내는 수고를 덜어주자 이거죠. 어때요 러민스 씨? 클로드의 널쩍하고 둔감한 얼굴에서 느글거리는 자부심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별로 나쁜 생각 같진 않네. 러민스가 장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거 연병할 좋은 생각이네. 그럼 어서들 와봐. 그 서둘러야 해. 자네하고 버트가 이걸 마당으로 들고 나가게. 내가 톱을 가져올게. 우선 장을 밖으로 내가. 몇 분이 안 돼요. 클로드와 버트는 장을 밖으로 내가 마당에 닭똥과 소똥과 진흙 사이에 뒤집어 놓았다. 멀리 검고 작은 형체가 차도로 통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벌써 밭을 반쯤 가로질렀다. 그들은 동작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그 형체의 움직임에는 왠지 익살 맞은 데가 있었다. 그 형체는 아주 종종 걸음을 쳤으며 그러다 한 발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다.
한 번은 쾌활한 노래가 들판을 가로질러 그들이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물결쳐 오는 것 같기도 했다. 저런 얼간이, 클로드가 말했다. 버트가 우물한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안개가 낀 듯한 눈알을 천천히 굴렸다. 러민스가 헛간에서 어기적 걸어 나왔다. 땅딸막한 모습이 꼭 개구리 같았다. 손에는 긴 톱을 들고 있었다. 클로드는 그에게서 톱을 받아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러민스가 말했다. 바짝 잘라. 다른 탁자에 쓸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바싹 마른 마호가니는 단단했다. 클로드가 톱질을 하자 불그스름한 가는 톱밥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땅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다리는 하나씩 잘려나갔다. 모두 자르자 버트가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정성껏 한 줄로 늘어놓았다. 클로드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꽤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다. 클로드가 입을 열더니 천천히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러민스 씨. 이렇게 잘라놓았지만 그래도 이 엄청난 게 차 뒷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벤이 아니면 어림없지. 맞아요. 클로드가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목사들은 벤이 없잖아요. 목사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것은 쬐끄맣고 볼품없는 모리스 8이나 오스틴 7이잖아요. 목사는 다리만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머지가 안 들어가면 그냥 두고 가라 그러지 뭐. 목사도 불만 없을 거야. 다리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러민스 씨. 클로드가 참을성 있게 말을 이어나갔다. 이게 몽땅 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작자가 값을 후려치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 그래요. 목사란 족속은 돈 문제만 나오면 끝도 없이 교활해지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죠. 특히 그 늙은이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땔감을 만들어주고 끝내버리지 않은 겁니다. 도끼는 어떻습니까? 그럼 두말 못할 것 같긴 하군. 버트, 가서 도끼 가져와라. 버트는 헛간으로 가더니 나무꾼들이 쓰는 긴 도끼를 가져다 클로드에게 주었다. 클로드는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썩썩 비볐다. 이어 도끼자루를 길게 잡고 높이 휘두르며 다리가 사라진 장의 시체를 사납게 공략하기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다. 몇 분이 지나서야 장을 어느 정도 박살낼 수 있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클로드는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연병할 괜찮은 목수였다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가 뭐라고 떠들었든 간에 말입니다. 시간 한번 잘 맞췄군. 러민스가 큰 소리로 말하더니 덧붙였다. 마침 저기 오네. 이렇게 목사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